그리고 그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이의 공부 운이 있어요. 공부 운하고 그 만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유전공학 그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뭐 그 지금 어느 대학에 가 있냐면 듀크 대학이라고 남부의 하버드라고 미국의 탑 10 안에 드는 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얘가 지금 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듀크대 유전공학과 거기 가서 무슨 연구를 해야지? 꿈이 있었나? 목표가 있었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그게 최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남들이 그 모르는 분야가 있었던 거죠. 막상 사회에 나오면 실력이 중요한 거지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엔트리 레벨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 강의를 듣는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뭐 명문대 출신 강사 강의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진짜 실적을 낸 사람, 투자에서 실적을 낸 사람 강의를 듣고 싶으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큰 그림을 갖고 갔을 때 세부적인 게 마이너한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이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뭐 중학교 때인데 뭐 아이가 꿈과 목표가 없고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 그게 저는 핵심이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그 시간에 부모랑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있느냐. 엄밀히 말하면 아이의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거거든요. 부모가 유전적으로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리고 받은 건 노벨상 수상을 한 사람들 자녀는 다 노벨상 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DNA를 물려받을 가능성은 많죠. 그렇다고 해서 걔가 노벨상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하면 재능은 정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악동 뮤지션 부모님이 쓴 책이 있거든요. 오늘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한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만약에 청소년이나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면 악동 뮤지션이 쓴 책은 목소리를 높여 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애들이 쓴 책이고 부모님이 쓴 책은 오늘 행복해야 내일 행복한 아이가 된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악동 뮤지션은 애들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본 관점, 그 다음에 부모님이 쓴 책은 부모님 측면에서 그 수연군하고 창원군 그 둘 있잖아요. 그 남매를 키웠을 때 그런 어떤 고민들, 그다음에 그 오빠가 중2병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아빠랑 말 안 하고 막 그랬던 어떤 시절들을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그때 엄마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재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다. 지금 그 악동 뮤지션의 작사 작곡하는 있죠. 창현군인가요? 그 친구? 이 친구가 소위 말해서 중학생이 됐는데 꿈과 목표가 없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수연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들 너는 노래로 성공할 수 있어. 노래로만 할 수 있어서 목표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버클리 음대 진학 이게 제 꿈이었대. 그 책상에다 묻혀놓고 막 노래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얘는 정말 꿈과 목표가 확실하고 확실한 진로. 근데 오빠가 돼가지고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자꾸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아빠가 틀었어요. 아빠 나는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림이나 예술 그런 거는 진짜 탁월한 재능이 없으면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 네가 그걸 갖고 뭐 살 수 있겠니? 그래? 아빠 나 그러면 춤은 네가 좋은 생각인데 지금 웬만큼 춤춰서는 지금 쉽지가 않고 취미생활이면 몰라도 네가 대학을 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트니까 그리고 아빠가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얘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빠는 나를 굴복시킬 거야.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엄마는 좀 달랐던 거예요. 엉뚱하게 엄마 나 작곡해볼까? 뭐 이런 얘기, 얘가 기타 코드도 못 맞추고 그러는 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뭐라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이거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기타는 나중에 배우고 악보는 못 그리더라도 그리는 방법을 한번 뭐 누구한테 배우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줬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얘가
100곡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곡을 갖고 K-팝 스타에 나온 거였어요. 갑자기 재능은 쏟아져. 그리고 그때 운명의 멘토들이 나타나. 분야. 아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얘가 특목고도 가고 서울대 가려는데 부모가 무지해가지고 얘를 지금 잘 인도해주지 않으면 이 인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너무나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근데 얘가 만약에 특목고 갈 애가 부모를 잘못 못 만나가지고 일반고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특목고급 자질이 있는 일반고 학생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서울대 가기 너무 쉬운 거지. 얘가 왜 특목고에 안 가고 여기 왔을까? 그 일반고 선생님들 완전 땡큐인 거죠. 이런 복덩이가 굴러와가지고 하나를 시키면은 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하고 학습 대표도 한다고 그러고 무슨 봉사활동 하면 서로 나서서 하고 봉사활동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뭐 이러는 친구면 선생님들이 이제 간 쓸게 다 빼줘서라도 얘를 진짜 서울대 보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은? 땡큐죠, 땡큐. 근데 서울대 갈 애들은 부모가 무지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방대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지방대 교수님들은 얘를 위해서 뭘 해주겠어요? 서울대에서는 그런 애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대부분 교수들도 다 서울대 출신이야. 나도 공부 잘했고 너도 공부 잘했어. 그게 뭘 더 대단한 거야. 뭐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 아니겠어? 도와줄 생각도 없어요. 근데 지금 지방대에서는 이렇게 지금 다 빠져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내 연구실에 들어와서 석박사까지 하고 여기서 해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좋은 대학에 안 가고 그런 남아있는 애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을까요? 이 교수님은.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부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부모가 무지해서 애 인생을 망친다는 이론에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다 공부 운하고 학운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빨리 치고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아주 우리나라 속담, 도박계의 속담이 있잖아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동생하고 저를 비교해 보면은 제가 다 서울대 교수 될 줄 알았어요. 우리 주변에 이 분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뭐 잘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막 이러고 그래서 공부 운이 막히더라고요. 이게 계속 제가 하려고 그랬던 분야하고 또 안 맞고 제가 이 분야를 생각했는데 이 교수님하고 나는 안 맞고 나는 공부 쪽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좀 더 실용적인 이런 인문학을 하는 것보다 뭔가 실용적인 걸 조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뭐 자꾸 그런 갈등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제 동생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완전히 들로산으로 뛰어노는 그런 애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확 달리더니 막 지금 대학교까지 가고 지금 듀크 대학에 포스닥으로 가고 미국에 살고 있을 줄 누가 알았냔 말이죠. 영어도 내가 더 잘하는데 문과 쪽에서는 수학이 안 되면서 영어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와가지고 그러면 유학 가고 뭐 공부 잘해가지고 뭐 국제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미국에서 뭐 저널리즘하고 영문학 전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영문학을 전공하는데 네이티브의 천재인 애들하고 해서 뭐 영문과 교수직을 딸 수 있어요? 여기 가서? 돌아와서 영어 선생님 해야 되는 거죠. SAT 강사하면서. 수학을 잘해야지, 수학. 과학을 잘하든지.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컨텐츠가 있으면 영어는 저절로 하게 돼요. BTS를 보세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도 좀 구체적인 질문 해주셨지만 아이가 하나이면 쉽지 않습니다. 내공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네. 진짜 얘 하나에 모든 게 다 걸려있고 여기서 삐끗하면 이제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그런 건 상당한 내공이시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내공을 더 기르셔가지고 지금 아이가 지금 중학교 1, 2학년 유태인들은 아이가 12살, 13살 되면 성인식 시켰다고 생각하고 얘를 어른 취급해요. 더 이상 애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태인 사회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 유태인 사회는 청소년 문제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12살 때까지는 애기고 만 12살 이후는 어른이에요. 어른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그러는데 뭔 간섭이냔 말이죠. 열심히 해라 하고 나중에
안식일 날 아니면 그런 가정식탁 때 피드백을 주는 거죠. 하는데 뭐 힘들지 않더냐? 진짜 가서 해보니까 쉽지 않은 길이지 거기. 그쪽 예술 쪽으로 해서 먹고 사는 길을 편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 오히려 그 길 가운데서도 네 길을 더 찾아볼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아니다 싶으면 너는 공부 머리도 되니까 공부 쪽으로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아니면 그걸 잘 살려가지고 그런 뭐 래퍼 같은 거 하는 그 친구들 많이 알아뒀다가 나중에 너는 기획자가 되라. 그런 좋은 애들 많이 알아두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누가 랩 잘하는지 그걸 다 봐두고 뭐 그랬다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해. 너는 그 예술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보다 예술적 재능은 부족해도 공부머리가 있잖아. 그걸 활용해서 양수 겸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 너무 시야를 좁게만 가질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네가 정말 이 순간에 이거를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그걸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 가운데 그런 걸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런 것만 얘기해줘. 그래서 피드백만 해주면 되거든요. 피드백만. 그걸 일일이 내가 다 코칭하고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따라다닐 때 자꾸 실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려야지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실패를 해야 딛고 일어나죠. 자꾸 여기서 뒤처지고 뭐 자빠지고 그러면 이제 끝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미리 실패를 하고 어렸을 때 실패를 하는 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 훨씬 더 실패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가 있고 더 그 의미 있고 보람차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빨리 이 주사를 맞아서 다행이다. 지금 아까 그 예술 쪽에서도요, 주변에도 아주 진짜 최고급의 명문대 그 음미대를 나오셔가지고 지금 거의 굉장히 이제 힘들게 사시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명문대 음대를 나와서 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무슨 교향악단의 그런 메인 그 연주자나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이와 같은 그분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피아노 선생님, 피아노 학원 선생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자괴감. 그래서 피아노를 아예 안 쳐. 그거는. 그럼 그런 분들은 대학교 때까지는 좋았죠. 부모님도 막 좋고 우리 딸이 무슨 대학을 나와서 무슨 저기를 하고 또 나중에 뭐 결혼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행복한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예술 쪽으로 와서 잘 왔는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야, 사실. 근데 일찍 도전해가지고 만약에 해보니까 정말 예술 쪽은 정말 재능이 탁월하지 않으면은 이걸 확실히 될 수 없다는 걸 미리 깨달아서 그러면 나는 이걸 취미로 하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무슨 다른 뭐 내가 좋아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거를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는 내가 즐길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있는 부분과 뭐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그걸 균형을 딱 잡은 아이면은 훨씬 더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